우리가 이제 신풍제약은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죠. 그러니까 지금 향후에 코로나는 이제 백신에 접종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염되신 분들은 이 경구용, 그러니까 먹는 약을 통해서 감기처럼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저번 주 시장에서 신풍제약이 좀 많이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오늘 가장 중요한 거는 코로나19 관련 치료제. 근데 이제 치료제가 여러 가지가 있죠. 거기서도 이제 경구용 치료제, 먹는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제 저는 제가 이제 제일 잘하는 거는 이제 낙폭과대와 재료주입니다. 오늘은 이제 재료주죠. 그러니까 신풍제약이 시장에서 경구용 치료제로 대장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리고 신풍제약이 이제 앞으로 어떤 이슈가 좀 있고 그거와 관련된 코스닥의 제약 바이오주들을 좀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뉴스를 보게 되면요. 신풍제약은 코로나 치료제입니다. 경구제 임상을 하는 기업이에요. 자, 우리가 임상을 한다라고 하면 자, 임상이 1상부터 3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풍제약은 도대체 임상을 몇 상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경구용 치료제의 치료 그 확률, 네, 바이러스의 소멸 효과가 얼마큼 나타나는지 이걸 미리 좀 봐야죠. 그래야지 임상 2상이나 3상을 했을 경우에 성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최근에 이제 신풍제약의 주가가 상승한 이유는요, 직접적으로 신풍제약과 연관돼서 주가가 상승했기보다는 미국의 제약사, 네, MSD가 미국 정부와 코로나 경구제 치료제 MK4482를 선구매 계약을 했습니다. 이 선구매 계약 때문에 경구용 치료제가 단기적인 이슈가 되면서 가장 많이 신풍제약이 저번 주 시장에서 제약바이오주에서는 상승을 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신풍제약은 이제 뭐를 지금 코로나 치료제로 하고 있냐면 신풍제약은 항말라리아 치료제인 피라믹스를 국내 임상 2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 신풍제약을 보유하신 분들은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지가 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신풍제약이 앞으로 어떤 이슈가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국내 임상 2상 결과를 이달 중에 발표하겠다. 자, 이달 중에 발표하겠다. 그러니까 6월 중에 발표할, 네, 앞으로 6월 31일까지 발표할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근데 이제 저는 주가가 이게 미리 좀 뭐 미국 제약사의 이제 코로나 선구매 계약 때문에 이게 주가가 이제 이슈가 돼서 움직였는데 사실 국내 임상 2상이 이달 중에 발표 중이 뭐 할 거다라고 얘기가 나면서 이런 부분이 좀 선반영되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져요. 그러면 이제 매도 타이밍은 임상 결과를 발표를 했을 적에 매수하는 게 아니고요. 보유했다가 이걸 발표를 하는 시점에 그날 상한가를 못 가면 매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료나 이슈는 주가에 미리 선반영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자, 신풍제약은 피라믹스고요. 국내 임상 2상이 네, 결과 발표가 6월 말에 있을 예정입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피라믹스의 효과. 그러면 이게 과연 임상 2상이 성공할지 여부는 그동안에 이제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요. 2021년에 1월 20일 날 이 신풍제약이 피라믹스를 이 코로나 환자한테 복용 후 하루가 지났을 적에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99% 이상 48시간이 지속이 됐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이게 한 이틀 동안은 지속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1월 20일 나왔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풍제약에서 피라믹스를 가지고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99%다. 그러면 국내 임상의 이 발표가 임상 이상 발표를 했을 경우에는 네, 결과 발표가 성공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바이러스 섬유 효과가 벌써 99%가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이슈가 좀 있고요. 자, 신풍제약은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제 9만 원 라인대를 돌파를 해주는지 좀 지켜보시고 임상 이상 이게 이제 다이렉트로 이렇게 올라가면 좋겠죠. 네, 올라가면 좋은데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했기 때문에 눌렸다가 네, 임상에 대한 발표가 나오기까지는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 한 10만 원 정도, 네, 10만 원 정도까지는 보셔도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풍제약만 이렇게 먼저 올라갔죠? 그러면 다른 그 경구제, 그러니까 코로나 치료제를 만드는데 경구제 치료를 만드는 회사도 한번 안 움직인 주식도 한번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네. 현대바이오입니다. 현대바이오. 네. 현대바이오는 이제 현대전자에서 분사한 회사고요. 지금 어떤 이제 사업을 하고 있냐면 바이오 화장품, 그다음에 양모제를 제조 판매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해요. CM팜. 네. CM팜과 함께 백내장 수술 염증 치료제 점화액을 개발하고 있는데 요것뿐만 아니라 CM팜과 코로나 관련 치료제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좀 보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되게 중요한 게 있죠. 췌장암 치료제도 임상을 준비하고 있다. 이 췌장암 치료제 관련해서는 네, 최근에 급등했던 게 뭐죠? 삼성제약입니다. 삼성제약. 그죠? 자, 현대바이오의 최대 주주는 CM팜입니다. CM팜이 코로나19 경구제죠. 네. CP-COVID03이라는 경구용 치료제를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해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자, 그럼 임상을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아까 신풍제약은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99%라고 이제 객관적인 자료 수치가 나왔죠. 그러면 이제 현대바이오가 코로나 경구제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서 임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봐야죠. 그죠? 현대바이오가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고 지금 임상이 어디까지 가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우리가 이제 재료를 통해 뉴스를 통해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게 되면 경구용 치료제 항바이러스의 중간 결과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표준 투여량 혈액의 1ml, 네, 그죠? 당 코로나 바이러스가 0개가 확인됐어요. 이것도 이제 객관적인 자료 나왔죠.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많이 줄어든다. 여기 동물 감염 실험에서 지금 이제 코로나 경구 코비03을 투여했을 적에 30시간 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았다. 지금 현재까지의 현대바이오가 코로나 경구제에 대한 중간 발표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바이러스 사멸 효과가 억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사멸이 아니고 이제 억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현대바이오가 2021년 3월 24일 날 네, CM팜과 세계 최초의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 임상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앞으로 진행 중이니까 네, 이제 어떠하게 이제 결과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현대바이오는 이제 주가가 보시면 엄청나게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2차 상승 왔다가 주가 좀 빠졌죠. 네. 여기 보면 이 목요일날입니다. 목요일날 한번 좀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죠. 이때 이제 살짝 좀 움직였는데 저는 이제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현대바이오의 임상에 대한 거를 좀 좋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 자체는 신풍제약에 비해서 상당히 못 올라갔기 때문에 현대바이오를 관심 있게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제2의 신풍제약을 찾아라 첫 번째 종목은 현대바이오를 소개시켜 주셨네요. 경구용 치료제 항바이러스 중간 결과도 좋다라는 의견과 함께 현대바이오를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또 추가로 다른 종목들도 짚어주신다고 하는데 어떤 종목들일까요, 대표님? 네, 제가 이제 코로나 경구제를 지금 국내에서 이제 그 임상을 하고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 또 두 가지 회사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제 앞타바이오입니다. 네, 앞타바이오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제가 이제 오늘 세 가지 주식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임상이 일상을 하는 회사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임상 이상을 진행하는 회사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임상 이상을 하고 있는 회사가 좋을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코로나19 치료제 중에서 확실하게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향후에 임상을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 이 세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이 좀 잘 판단하셔서 좀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자, 앞타바이오는 이제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는 신약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녹스라고 해서 산화 스트레스를 조정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이런 이제 플랫폼을 갖고 있고요. 약품 복합 플랫폼 난치성 항암 치료제를 개발하고 추진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뭐 플랫폼이 어떻게 된다. 뭐 이거보다는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임상에 대한 부분, 네, 그리고 향후에 임상이 어떻게 될지 이게 뭐 포커스를 좀 두셔야 됩니다. 자, 최근에는 이제 앞타바이오가 이제 하고 있는 이제 경구용은 아니고요. 네, 지금 이제 4월 6일 날 혈액암 치료제 관련해서 호주에서 특허를 취득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중요하죠. 3월 26일 날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를 임상 2상, 그죠? 네, 여기 중요하죠. 임상 2죠. 네, 임상 2를 미국에서 승인을 받아서 진행 중이다라고 좀 보여져요. 자, 그러면 앞타바이오는 미국에서 임상 2상을 진행 중이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네, 자, 객관적인 데이터. 자, 임상 2상 승인 받았는데 이제 뭐 성공할 거냐, 아니면 뭐 실패할 거냐 이런 것들 좀 봐야 되죠. 그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앞타바이오가 하고 있는 APEX-115가 임상을 시험 계획을 하고 있고요. 미국 내 환자한테 80명을 대상으로 해서 임상이 착수가 됐다. 근데 좀 코로나 환자가 적죠. 80명이 이제 데이터가 좀 적은 게 좀 아쉽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신풍리약이나 현대바이오에 비해서 주가 차트가 정비열에 있죠. 네, 정비열에 있고 121선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렴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차트상으로는 좀 좋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좀 치고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 두 개를 좀 말씀드렸고요. 마지막 한 개 회사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한 개 회사는 이제 M2N이라는 회사입니다. M2N. 네, M2N은 지금 보시면 이제 기존에는 스틸 드럼을 제조하는 회사예요. 네, 스틸 드럼을 제조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바이오 산업 쪽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진입을 했죠. 신사업으로. 그래서 향후에 이제 이쪽 사업보다는 바이오 쪽 사업이 더 크게 포커스를 두고 보셔야 됩니다. M1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틸 드럼이라고 해서요. 화학, 석유화학 제품에 포장하는 철강 포장 용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원래 사업은 그거고요. 최근에는 신라젠 인수 추진, 그러니까 신라젠의 바이오 산업을 성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라젠의 인수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원래 하고 있는 사업보다는 바이오 쪽입니다. 이 바이오 쪽 사업의 성장 동력을 맞추고 있는 회사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자, M2N은 이제 작년 8월 달에 바이오 산업 진출을 선언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M2N이 미국의 신약 개발 회사인 그린파이어 바이오에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39억과 182억을 투자를 했죠. 그러니까 M2N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신약 개발 회사에 그 투자도 하면서 향후에 이제 확실하게 바이오 쪽 회사로 탈바꿈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M2N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지금 미국에 투자한 회사와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면 올해 6개의 물질을 확보해서 임상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또 이거 이제 우리가 보면 임상 이상,
승인을 받았죠. 언제 받았냐? 2021년 2월 15일 인도네시아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임상 이상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자, 근데 M2N은 좀 특이한 게 다른 회사들은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에 대해서 이제 한 개씩 하고 있는데 M2N 같은 경우에 코로나 치료제 2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코키신이라는 이 물질을 가지고 하고요. 두 번째는 니클로사마이드, 요거 관련해서 이제 2개의 코로나 관련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둘 다 우리가 지금 보면 앞타바이오도 이제 임상 이상 승인했죠. 근데 이제 환자는 80명이고요. 그 다음에 M2N은 2월 달에 인도에서 임상 이상 승인이 됐죠. 그럼 요거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 이상이 이제 진행이 될 건데 이 데이터가 제가 지금 안 갖고 왔네요. 제가 이제 공개 방송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게 되면 M2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가 엄청나게 좀 상승을 했죠. 눌렸다가 21선에 왔다가 싼 고점을 찍고 주가가 좀 밀리고 있습니다. 밀리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이제 주가 좀 상당히 좀 많이 조정이 나오고 있죠. 이 단기 낙폭과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21선 있죠. 여기 121선 자리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M2N도 이제 코로나 관련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제 제2의 신풍제약 관련해서 종목을 찾아라 이 세 가지 종목들을 선정을 해드렸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좀 더 공부를 하셔서 어떤 거에 투자를 할지 다음 주에 한번 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2의 신풍제약을 찾아라. 첫 번째 종목은 현대바이오, 두 번째는 앞타바이오, 세 번째는 M2N으로 짚어주셨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또 G7 정상회담 관련주를 또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6월 18일을 특히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유가 뭘까요? 네, 6월 18일 날은 이제 뭐 이 신재생 그린 뉴딜 관련해서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는 G7 정상회담이에요. G7 정상회담에서 어떠한 이슈가 좀 나올지, 뭐를 논의할지를 좀 봐야 됩니다. 근데 주가는 이미 이제 미리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죠. 첫 번째로는 G7 정상회담에서 이제 세 가지를 논의를 합니다. 근데 거기 관련해서 제가 이제 한 가지는 뺐고요. 재료가 좀 약해서 뺐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G7 정상회담에서는 기후 협의를 합니다. 기후. 기후에 대해서. 자, 기후에 대해서 얘기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신재생에너지죠. 탄소 배출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을 늘리자. 자, 그러면 이제 신재생에너지 우리가 풍력, 그죠? 태양광, 그죠? 요게 있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또 뭐하고 포함되냐면 그린 뉴딜 그린 뉴딜 정책에도 좀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기후 협의를 한다.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풍력이나 태양광이 움직일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G7 정상회담에서 논의를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백신 논의예요. 백신. 자, 이 백신 논의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가장 이슈가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글로벌 백신 허브가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논의를 하기 때문에 기후협의, 백신 논의 요거 관련해서 어떠한 주식들을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게 되면 그리고 이제 이 G7 정상에서는 기후협의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했죠. 근데 이제 또 뭐가 있냐면 6월 18일 날 또 요거와 이제 연관된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서울 VA 엑스포가 열립니다. 그리고 6월 18일 날 세계 태양 에너지 엑스포가 열려요. 그럼 태양 에너지, 그럼 태양광이죠. 자, 그 다음에 세계 그린 뉴딜 엑스포도 열립니다. 그러면 태양광과 그린 뉴딜, 풍력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18일 날 중국 쇼핑 페스티벌, 그죠? 중국. 그러면 화장품주가 되겠죠. 자, 6월 18일 날 이제 태양광, 그 다음에 풍력 엑스포, 그린 뉴딜 엑스포, 그 다음에 쇼핑 페스티벌.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그 다음에 화장품 관련 섹터들이 이 G7 정상회담이 끝나더라도 6월 18일 날은
좀 이슈화가 될 수 있다. 근데 여기 중간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FOMC 회의가 있죠. 그 FOMC 회의에서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밀릴 적에 오히려 이거 관련된 주식들은 좀 매매를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이제 첫 번째로 좀 보게 되면요. 네. 자, 제가 이제 그 태양광 관련 회사들을 여러 가지를 좀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서 대장이 뭔지.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광 관련 회사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있어요. 자, 근데 이 기업 가치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건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차트가 몇 프로 올라갔는지만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양봉이 나왔죠. 몇 프로 올라갔는지 안 나오는데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좀 일단은 움직였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겠습니다. OCI입니다. 자, OCI는 음봉이 나왔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하나솔루션입니다. 자, 장대 양봉이 나왔죠. 네. 하나솔루션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SDN도 네. 이거 하나솔루션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신성ENG입니다. 신성ENG도 양봉인데 양봉의 크기가 작아요. 자, 그 다음에 좀 보게 되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태양광 쪽을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대장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OCI나 하나솔루션, 현대 그 관련해서 이 주식 회사의 기업 가치보다는 이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애들은 가장 많이 상승한 회사가 대장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이 금연 시장에서 G7하고 그다음에 6월 18일 날 있는 세계 태양광 엑스포 관련해서 태양광 주주들이 먼저 좀 움직였는데 하나솔루션이 대장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래서 오늘은 네, 대장주만 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솔루션은 이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냐면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케미칼 쪽, 케미칼이면 뭐 케미칼 쪽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큐셀, 그 다음에 첨단 소재 이 세 가지 쪽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 하나솔루션의 이제 매출 구조를 보게 되면 네, 가장 태양광이 71%를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원료 네, 약 39%, 가공이 9%, 유통이 5%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솔루션이 실적이라든가 이런 모멘텀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매출 비중이 가장 큰 태양광 쪽의 향후의 성장성을 좀 보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케미칼 사업을 보겠습니다. 이 원료 쪽이에요. 이 케미칼은 이제 일반 생활용품, 그 다음에 건설 사업, 그러니까 직간접적으로 일반 생활용품이나 건설 자재에 들어가는 원료를 제조하는 기초 소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원료 쪽의 사업 매출 비중은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성장성이 큰 거를 주목하는 게 아니고요. 성장성이 커질지 적어질지보다는 태양광 쪽의 성장성을 좀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태양광 쪽의 성장성은 이제 글로벌 탄소 배출량에 따라서 2027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이 예상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신흥국 중심이에요. 신흥국. 네, 신흥국 중심으로 태양광 발전 비중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태양광 쪽이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그 사업들이 좀 위축이 되죠. 매출 규모가 축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2020년 글로벌 태양광 시장에서 코로나 영향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해서 22%가 상승했다. 그리고 앞으로 2027년까지는 태양광 쪽의 성장성이 지속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태양광 쪽은 2020년까지, 2027년까지 성장성이 있다.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성장성 있는 그 업황은 또 뭐가 있죠? 2차 전지도 2030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성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좀 하나솔루션을 보게 되면 장점은 이제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단기 순이익이 4개년도에서 3개년도와 발생이 됐다. 그리고 태양광 산업 자체의 마진이 되게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성도 커지고 태양광 쪽의
매출도 마진이 크다는 얘기는 이제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많이 커질 수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쪽에서는 우리가 하나솔루션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하나솔루션은 보게 되면 PBR이 한 1배 정도 돼요. 좀 엄청 싸죠. 자산 가치 대비해서 적정 주가 가치에 있다. 지금 PBR이 1이 된 회사들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자, 매출액은 지금 한 9조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5천억 정도. 그 다음에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52%가 영업이익이 증가가 됐다. 그리고 현금성 자산은 2조 6천억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